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추세라는 건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달러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기존 추세가 계속해서 일단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어젯밤 금리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어떤 이벤트도 하나 있고 또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도 3거래일 동안 횡보했었기 때문에 4거래일째 때는 어젯밤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금리를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보시다시피 3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고 이 어젯밤은 하락하고 싶었으면 어젯밤에 하락을 했었는 게 그게 이제 자연스러웠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해야 됐었을 날에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뭐다? 일단은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바닥이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바닥을 이렇게 확인하러 이까지 내려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좀 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쌍바닥 만들 생각이 없고 쌍바닥은 다음번 쌍바닥은 여기야. 다음번 의미 있는 바닥은 여기야. 라고 지금 일단 시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물가지표는 이런 시장에 몇 거래일 정도 횡보했던 이런 움직임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어젯밤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젯밤 쌍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다면 코스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 어이없게 쌍고점을 굉장히 좀 어이없는 모습의 쌍고점을 만들면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죠. 이 10년물 금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없게 좀 강력한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훅 올라가는 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좀 급격한 추세 전환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제가 일단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금리가 고점을 한번 만들어서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려고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때 진입했던 금리 하방 베팅 물량은 어젯밤 청산. 어젯밤 일단 보다가 아니다 싶어서 계속해서 금리가 매수세를 확인하는 걸 보고 청산했죠. 금리 떨어진다라는 베팅은 이제 청산 해버렸고 현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요거는 의미가 있다. 일단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오늘 밤 물가지표는 물론 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젯밤 이 양봉을 보고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앞으로 금리에 대해서 할 생각은 이거 금리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하구나. 요렇게까지 내려오는 어떤 쌍바닥 확인은 이런 교과서적인 쌍바닥 확인은 없을 수 있겠다. 금리 상승 베팅을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은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예를 들어 이제 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뭐 들썩들썩 할 건데 물가지표 발표하면서 막 금리가 뭐 훅 빠진다. 그럼 한번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한번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해 볼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금리가 이런 반응을 좀 보여줬어요. 이 금리의 반응을 보시면은 어젯밤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다라 말씀드렸는데 국채 입찰이 부진했냐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국채 입찰은 생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양호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채 입찰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가 오른 거예요. 지금 일종의 어떤 그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씩 좀 어떤 경제 지표 발표에 대한 좀 반응을 좀 청개구리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금리가 올라갈 만한 고용지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3, 4거래일 동안 떨어졌었고 어젯밤 국채 입찰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질 재료였는데 오히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여튼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시장은 이 오늘 밤 물가지표 발표가 되기 전에 일단은 금리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미리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거래량 같은 걸 좀 유심히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국채 선물이죠. 국채 선물 이거 뒤집으면은 뒤집으면 금리죠.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게 금리 올라가는 거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선물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선물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양봉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려고 할 때, 다시 선물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다시피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하려고 하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그만큼 어떤 국채 선물은 이 매도 압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일단은 이 국채 선물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쪽으로 지금 벌써 마음을 먹고 좀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 맞춰서 일단 대응 전략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갈 거다. 대응 전략에 변화를 주긴 줄 거다. 아, 금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오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제 전략에 살짝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거고, 오늘 밤 이제 물가지표는 근데 변수죠. 예,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옴에 따라서 뭐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 텐데, 일단 시장의 생각은 국채 선물 하락, 금리 상승, 일단 요렇게 일단 원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오늘 물가지표 나오면서 금리가 막 확 올라가거나 얘가 다시 막 선물이 올라가거나 뭐 그런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얘가 막 올라가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다 이겁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뭐 주식시장은 그냥 잘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S&P나 나스닥 둘 다 어떤 상승할 만한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천히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뭐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금리와 증시의 어떤 연관성이 조금은 좀 이제 어젯밤은 좀 사라지더라고요. 혼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였으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국채 선물도 막 올라가면서 금리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어젯밤 주식시장 상승에는 어젯밤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선물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조금 좀 훼손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좀 혼조한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게 어떤 중요한 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증시 어디에도 매도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음봉이 나오지도 않고 하락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일단은 어떤 뭐 매도세가 등장한 다음에 뭘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일단 전혀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밤에 뭐 지표가 발표돼서 엄청나게 막 초대박 변동성을 주지 않는 한은 아마 오늘 밤에도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식시장은 아무것도 대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계속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주식시장을 할 말이 없습니다. 러셀 지수가 좀 약한 친구인데, 약한 친구는 뭐 보시다시피 이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얘는 계속해서 시장이 강하니까 나스닥이나 S&P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약한 친구는 이제 급락 폭락을 면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힘의 차이가 있음을 좀 느끼긴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죠. 그리고 어쨌든 그죠? 어젯밤에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금리나 달러는요, 아직까지 혼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일단 그죠?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한 게 어젯밤이었습니다. 다 봤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다시피 혼조한 구간입니다. 하지만 어딘가를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 넘어설 것 같긴 한데 아직 넘어서진 못하고 있고, 얘도 혼조한 구간입니다. 결국 물가지표의 눈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단 그죠,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어젯밤에 보시면 하락하고 싶으면 어젯밤에 하락하는 게 좀 맞았다라고 보는데, 어젯밤 상승했잖아요, 달러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당장 아래쪽으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 생각은 일단 별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거 지금은 또 하락 중인데, 이건 일단 지금은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일단 그죠, 얘도 생각보다 달러가 이거 급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달러가 요렇게 바닥 찍으면서 요렇게 막 쌍바닥 만들면서 느긋하게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서부터 급하게 기간 조정 마치고 여기서부터 급하게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요렇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강했으니까 저항을 확인하긴 했는데, 독일 증시가 근데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있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어쨌든 만만치 않은 매수세도 확인했고, 오늘 밤 물가지표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젯밤에 그렇게 강하게 매도세를 확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다라는 거 볼 수 있죠. 일단 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니까 부진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봤고요.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고 그죠? 어젯밤은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IT 빅테크들 위주로 쭉쭉쭉쭉 올라서 시장이 상승 마감했고 상대적으로 요즘에 그냥 순환매 돌고 있는 거죠. 대형주가 강하면은 중소형주 약하고 중소형주 강하면은 대형주 약하고 근데 최근에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IT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은 강하고 러셀이 약한 흐름이 며칠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잘 보셔야 되겠죠.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강하면 러셀 지수가 약하고 러셀 지수가 강하면 나스닥이 약한데 얘네들이 사이좋게 안 좋아야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사이좋게 대형주고 중소형주고 관계없이 다 같이 빠져야 그래야 이제 어떤 뭐 하락이 강하다 뭐 그런 이야기 어떤 하락 전환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어쨌든 어떤 시장의 분위기 전환, 방향 전환 이런 걸 생각하시려면은 이런 분위기 파악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살펴봤고, 하여튼 요즘 계속해서 그 중앙은행 사람들 뭐 유로존이나 뭐 연준이나 중앙은행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뭐 금리가 저렇게 하방정지성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근데 이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사실 지금 시장에 막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실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지금 막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때는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알고는 넘어가자고요. 알고는 있자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좀 부진하네요. 그죠? 좋은 거는 미국이고 오늘은 또 코스닥 대형주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움직이면은 코스닥은 좀 강하겠죠? 하여튼 코스피는 약하답니다. 코스피는 약한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도 이제 솔직히 좀 단기 낙폭과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살짝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코스피 하방 추격은 지금부터 하방을 진입하는 건 조금 추격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근데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좀 아슬아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피는 잘 빠지고 있고요. 아직까진 조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조정이 끝난다는 그런 신호도 없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단기 낙폭과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 하지만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 그런 애매한 상태인 거죠, 그죠? 일단 뭐 그렇게 일단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뭐 그냥 계속 기존 추세를 일단 뭐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추세 일단 뭐 단기적으로 계속 빠지는 이거는 뭐 이런 애매한 분위기 뭐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단 줄줄줄줄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오늘 좀 하락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인데 이런 거는 좀 필요합니다. 하락이 좀 이렇게 둔화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뭐 단기랑 폭과대다 이런 소리를 안 하거든요. 단기랑 폭과대에 대한 피로감 푸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락이 둔화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냥 슬슬 잘 빠지고 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이거를 추격을 하락을 지금 따라가는 거는 추격에 가까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또 강해요. 그죠? 코스닥은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대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미국 증시와 좀 비슷한 것일지도 몰라요. 러셀 지수가 강하고 뭐 나스닥이 약하고 뭐 그렇게 순환매 돌아가는 것처럼 이 코스닥도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어쨌든 아직까지 강합니다. 물론 뭐 얘도 어떤 중요한 저항을 시원하게 넘어서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방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좀 부담스럽죠. 그죠? 아직까지 막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일 때는 뭐 물론 위쪽에서 공격적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도 되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지지력을 붕괴시킬 때 이제 따라 들어가거나 뭐 그런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요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봤고요. 환율도 뭐 답답한 상황. 환율을 일단 저항에 마주쳤으니까 1320원대가 어떤 그 저항이니까 여기 저항에 마주쳤으니까 여기서 지금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원달러 환율도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라면은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에 저항이 많은 자리니까 여기를 돌파 한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쪽 부근에서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여기서 좀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뭐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근데 잘 봐야 되죠. 어젯밤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였죠? 어젯밤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죠? 어젯밤 금리와 달러는 예상 외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달러 인덱스가 이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쌍바닥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기간 조정하면서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리고 금리도 여기서 쌍바닥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들 줄 알았더니 여기서 기간 조정하고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네가 이제 기간 조정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간다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생각보다 여기서 급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약간의 지금 어떤 뭐 전략 변화라고 하기까진 그렇고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조금 좀 어떤 그런 전술적인 변화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닐지 싶습니다. 저는 일단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금리 대응 전략은 조금 좀 바꿔보려고 그런다. 금리는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죠. 저는 일단 뭐 생각을 바꿨고 일단 그 전략에 맞춰서 일단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요. 또 오늘 밤에도 또 야근을 좀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